같은 조건이라면 이제는 무조건 S25 기본형이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공짜폰, 대란폰, 영원폰이라는 갤럭시 S25 기본형이 여전히 메리트가 아주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광고 절대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폰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S25 기본형을 뽑고 싶은데, 먼저 성능이라든지 스펙 이런 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일단 가격부터 보죠. 차급제 말고 통신사 기준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폰은 현 시점 S25입니다. 일명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격을 보니까 S25 일반이 6월부터 대란 조짐을 보이더니 8월 말인 지금까지 거의 3개월째 대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보면 갤럭시 S25 일반은 10만원대에서 오히려 개통 시 차비까지 주는 말 그대로 공짜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단통법도 풀렸겠다, 보조금 한도를 암묵적으로 S25 기본형 영원대 기준으로 세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매장 지원금 플러스 통신사 보조금, 각종 지원금을 대략 한 1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S25 일반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원이니까 현금 거의 안 들어가면서 바로 개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출고가가 169만원인 S25 울트라는 토탈 보조금을 100만원 정도 받는다 쳐도 여전히 6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 보조금이 별로 없거나 대란이 아니었을 때 현금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 가성비 좋은 기종들이 보통 A 시리즈나 갤럭시 퀀텀 시리즈, 구형 플래그십 등등 중저가형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통신사 구매 시 A 시리즈와 같은 보급형을 고가 요금제 사용자라면 굳이 살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고,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는 무조건 S25 기본형이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S25 시리즈 아이폰 16에만 보조금이 몰빵되어 있고, 나머지 구형 S24라든지 S24FE 이런 건 오히려 S25 기본보다 많이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구형 제품이 좀 더 저렴하니까 구형 제품을 사야지 이런 거는 더더욱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가격 좋은 건 알겠고, 출시한 지 8개월이 넘었고 플립 폴드 7도 나왔고 FE 시리즈도 나올 예정이고 추후 S26, 아이폰 17까지 나올 예정인데, 여전히 지금 살만하냐 하면 저는 당당하게 쌉 가능입니다. 왜냐하면 S25 FE가 나온다 해도 제가 루머로도 정리해 드렸지만 90만원대 S25 일반과 출고가가 큰 차이가 없을 예정이지만 램도 8기가에다가 칩셋 또한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능 면에서 여전히 S25 큰 이점이 있고 플립 7도 출고가 자체가 149만원에 34만원 차이가 나지만 가장 중요한 성능이 S25가 메리트가 좀 더 좋죠. 그 외에도 아이폰 16, 아이폰 17 일반도 120만원대에 나올 예정인데, 일반에 없는 120Hz 주사율이라든지 성능도 갤럭시가 좀 더 좋고 배경화면 AOD까지 되면서 단순 비교해봐도 여전히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한국 기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이면서 240만원의 갤럭시 폴드 7,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폴드 7과 동일한 성능을 반값에 S25 일반에도 써볼 수 있다. 이걸로 게임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램도 기본형에서는 항상 8기가를 고집했다가 이번에 S25 일반에서도 12기가 램이 들어갔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자체가 전세대 대비 2, 3세대 성능이 퀀텀 점프한 칩셋이기도 하고, 추 갤럭시 S26 루머로는 계속 엑시노스 2600이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계속 뜨는 만큼 엑시노스 2600 현재 긱벤치 6 유출 점수를 보면 아직 나오려면 한참 남았긴 한데, 그냥 추정이 되는 기종 점수를 볼 때 싱글은 2800점대, 멀티코어는 9300점대로 엑시노스 치곤 성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S26 일반에 엑시노스가 나온다 하면 성능이 크게 상승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건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배경화면 AOD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 또한 A 시리즈라든지 FE 시리즈, 심지어 좀 더 고가인 플립에는 여전히 지원하지 않고 S25 일반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서 지원을 한다. 배경화면 AOD로 금 나누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처럼 무게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스마트폰 아닐까 싶은 게, S25 기본형 기준으로 무게는 162g, 굉장히 가볍고 S25 엣지와 동일한 무게입니다. S25 엣지가 참고로 매우 가볍다고 가장 호평을 받은 부분인데, 물론 제품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호평받은 무게와 같다는 점도 있어요. 참고로 필름에 케이스 쓰고 해도 S25 울트라 생폰보다
무게보다 가벼운 것을 볼 때 가벼운 무게를 선호한다면 S25 일반도 엣지급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저처럼 작은 폰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갤럭시 기준 작은 폰인 S25 일반을 제외하면 모두 다 6.6인치부터 시작하는데 다행히 작은 폰에 완성형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작은 폰의 갤럭시 사용자라면 S25 일반이 사실상 유일하죠. 방대한 장점 외에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제가 꼽은 단점은 여전히 25W라는 점. S25 울트라는 45W에 1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지만 S25 일반은 여전히 80분 정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되는 다소 느린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A36, A56 그리고 추후 출시한 S25FE도 45W인 점은 분명 단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그러나 25W라 해도 이거보다 훨씬 비싼 폴드7, 플립7, S25 엣지도 25W다 보니까 가격 대비 단점은 살짝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도 배터리 용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4000mAh로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100% 사용 기준 6시간 반 정도 쓸 수 있다 보니 저는 딱히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균적인 시간, 배터리와 충전 출력을 제외하면 가격 대비 솔직히 크게 단점으로 꼽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크게 걸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매우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출시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통신사발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출시한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꿀리지 않고 앞으로 출시될 제품과 견주어봐도 뭐 아쉬울 게 없죠. 매우 가성비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끝!